1969년 7월 20일 약 6억 5천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한 장면을 보기 위해 TV를 시청했습니다. 바로 인류의 위대한 업적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순간이었죠. 당시 우리나라도 그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다 함께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인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을 때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의 한마디는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날의 사건은 인류 역사 중 가장 유명한 음모론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소련과의 우주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달 착륙 상황을 모두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여기에는 20세기 영화계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이 달 착륙 장면을 연출했다는 음모론도 있는데요. 이런 의혹들은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왜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 착륙 음모론이 존재하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혹해봤을 미스터리를 모두 파헤쳐보는 인디아나 존스. 저는 김준상이고요. 오늘은 달 착륙 음모론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달 착륙 음모론은 성조기가 달의 표면에 꽂히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깃발이 달에 꽂히는 순간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 진공 상태의 달에서 어떻게 깃발이 펄럭일 수 있냐, 촬영 세트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모습이긴 한데 사실 당시 깃발을 끼운 기둥은 단순한 일자 모양이 아닌 윗부분에도 프레임이 있는 기역자 모양의 기둥이었습니다. 미국이 소련보다 먼저 달에 갔는데 깃발이 축 처져 있으면 모양새가 살지 않으니 기둥을 특수 제작한 것이었죠. 이렇게 펼쳐진 성조기를 달 표면에 꽂으면서 흔들림이 생겼고 이 모습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나사의 로켓 과학자 제임스 오버그는 깃대에 매달린 성조기는 우주비행사와 부딪힌 이후 앞뒤로 흔들렸다고 말했는데요. 지구에서는 공기저항 때문에 흔들림이 빠르게 사라지지만 지구보다 중력이 6분의 1 정도로 작고 공기저항이 없는 달에서는 흔들림이 지속되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류가 달에 깃발을 꽂는 일이 처음이라 벌어진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깃발을 달 표면에 살짝 꽂아둔 탓에 달 착륙선이 이륙하면서 발생한 가스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깃발이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모습을 미국이 연출한 것이라면 이런 실수는 나오지 않았겠죠. 스튜디오 촬영 의혹을 받은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달 착륙 사진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별이 찍혔다면 오히려 조작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우주비행사들이 달 표면에서 활동할 때 태양광이 달에 아주 밝게 비추고 있어 눈이 부실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노출을 과하게 설정해 찍게 되면 당연히 화면 속 피사체가 모두 하얗게 찍혀버립니다. 별은 찍힐 수 있어도 우주인들이나 달 표면이 다 하얗게 찍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아폴로 우주인들은 노출값을 우주복에 맞춰 설정했고 그 결과 사진에 별이 찍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의혹은 발자국에서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달의 표면에 찍힌 발자국이 너무나 선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변이나 사막처럼 마른 모래에서 걸으면 발자국이 바로 무너져 버리죠. 따라서 습기가 없는 달에서도 발자국이 남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힐 수 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과학적으로 반증이 된 부분입니다. 달의 먼지인 레골리스 입자는 갈고리 같은 형태로 움직임이 발생하면 서로 붙잡아매는 성질이 있다는데요. 때문에 수분이 없더라도 발자국 모양을 보존할 수 있고 달에는 대기가 없으니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몇백 년이 지나도 우주인들의 발자국은 남아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음모론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제기됐는데요. 이를테면 달에 착륙하는 모습은 누가 찍었는가와 같은 의혹이죠. 아폴로 11호가 착륙하는 영상을 보면 마치 촬영팀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촬영한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사진은 착륙선 다리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것입니다. 달 표면 착륙을 위해 입구가 열리면서 카메라도 나온 것이죠. 때문에 사람이 내리지 않아도 그들의 착륙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궁금증이 하나 더 있죠. 발사대가 없는 달에서 어떻게 지구로 돌아온 걸까? 사실 아폴로 11호에는 닐 암스트롱 외에도 2명의 우주인이 더 있었습니다. 영화 토이스토리 버즈의 실제 모델인 버즈 올드린과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죠. 그런데 달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은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2명뿐이었고, 마이클 콜린스는 그 먼 곳까지 갔음에도 우주선에서 내리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왜 달에 착륙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달 탐사용 우주선의 사령선은 달에 착륙하지 않고 달 주위를 돌면서 착륙선의 달 탐사가 끝나길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령선에 마이클 콜린스가 타 있었고 지구의 송신이 닿지 않는 달의 뒷면까지 혼자 돌고 있던 것이죠. 이때 그 유명한 단 한 명만 빼고 온 인류를 찍은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달 주위를 사령선이 돌고 착륙선이 점프해서 이 사령선과 합체한 뒤에 지구로 귀환한다. 참 쉽죠? 상상만 해도 너무 어려운 기술이라 음모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착륙선은 달 궤도로 올라갈 연료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지구처럼 거창한 발사대 없이 이륙할 수 있었고요. 기다리고 있던 사령선과 도킹해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반박을 보고 나면 이런 의문도 드실 것 같은데요. 왜 미국은 아폴로 11호 이후 달에 가지 않았을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총 6번이었죠. 아폴로 11호가 최초의 달 착륙 유인 우주선으로 유명해진 탓에 그 이후에 유인 달 탐사 우주선이 화제가 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17호까지 있었는데요. 그중 13호가 고장으로 인해 돌아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5번이나 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달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더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당시 예산으로 250억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한화 약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는데요. 냉전 시대도 끝이 났고 막대한 투자 대비 이윤이라고 할 만한 성과가 크지 않았으니 굳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반세기가 지나도록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음모론.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모론 외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 정황적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나사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폴로 11호 착륙 지점에서 달 착륙선 일부가 확인되었고요. 이때 미국이 가져온 월석은 구소련이 채취한 월석과 같은 성분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당시 설치했던 레이저 반사경은 현재까지도 달과 지구상의 거리 측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음모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정황상 증거도 있죠. 바로 냉전 시대에 미국과 함께 우주기술 경쟁을 했던 구소련이 아폴로 11호의 성공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구소련과의 우주기술 경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만약 아폴로 11호가 연출된 것이라면 구소련이 반박에 나섰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50여 년 전 인류에게 위대한 희망을 준 달 탐사. 그러나 막대한 투자 비용 대비 큰 성과가 없어 종료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우주기술 경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난 6월 21일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뒤이어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 발사에도 성공하면서 경쟁에 합류했고요. 또 달의 지표 아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나사는 유인 기지를 세울 목표로 2024년까지 다시 한번 인류를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 달 탐사는 인류 역사에 어떤 발걸음이 될까요? 그리고 음모론은 완전히 풀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달 착륙 음모론에 대한 소문을 전한 인디아나 존스 김주상이었습니다.